여보, 잠깐 얘기 좀 해도 될까? 왜 그래? 여기 분위기 너무 좋다. 여보, 오늘 결혼식이라는 거 알잖아. 그런데 이 복장은 좀 아닌 것 같아. 뭐가 어때서? 나름 신경 쓴 건데. 아니, 이런 캐주얼한 티셔츠에 청바지는 결혼식에는 너무 격식 없지 않아? 다른 사람들 다 정장 입고 왔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입으면 안 된다는 거야? 옷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난 편하게 입고 싶어서 입은 거야. 물론 편한 게 좋지. 하지만 이건 우리 둘만 초대받아 온 결혼식이 아니잖아. 특히 부부 동반으로 온 건데 나까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게 다른 사람들 눈치가 중요해? 내가 좋으면 되는 거지. 여보, 그게 아니라 예의를 지키는 문제야. 신랑 신부가 얼마나 준비했겠어. 이런 중요한 날에 격식을 맞추는 게 그 사람들에 대한 존중 아니야? 알았어. 내가 생각이 좀 짧았네. 근데 지금 와서 어쩌라는 거야. 이미 와 버렸는데. 나도 가끔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 눈에 멋지고 품격 있어 보였으면 좋겠단 말이야. 우리도 곧 60이 되는데 옷차림에 신경 써서 다녀야 될 나이라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 그리고 행복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람은 외면의 품격인 옷차림과 내면의 품격인 인격으로 나뉩니다. 바로 우리 중년과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인 옷차림과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먼저 외적인 옷차림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 상태와 사회적 위치를 보여주는 무언의 언어입니다. 특히 우리 중년과 노년의 삶의 옷차림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나이보다 품격 있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주제를 다루게 된 데에는 제가 겪은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3년 전 여름, 저는 오랜 친구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한창 바쁜 시기였고, 더운 날씨 탓에 편한 차림을 하고 가도 괜찮을 거라 안일하게 생각했죠. 반팔 셔츠에 캐주얼 바지, 편한 운동화 차림. 물론 편하게는 입었지만 나름 아끼던 명품 브랜드로 입고 갔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격식보다는 명품을 입은 나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곧 결혼식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제가 도착하자마자 친구의 남편이 저를 보고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하객들은 모두 정장 차림이었고 결혼식은 생각보다 훨씬 격식 있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하객 대표 축사를 부탁받았지만 제 옷차림 때문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뒷자리에 숨어 앉아 있다시피 했고 축하도 제대로 못 건넨 채 일찍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친구에게 얼마나 미안하던지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남편에게까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말았죠. 이 일을 계기로 제가 5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이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경영 컨설턴트로 20년을 일하면서 만난 수많은 중년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그들의 옷차림은 마치 그들의 인생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기업의 중견 경영자 되시는 김수영 전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실 저는 매일 아침 옷을 고르는 시간이 제게 있어 작은 명상의 시간입니다. 단순히 옷을 입는 행위를 넘어 제 하루를 시작하는 중요한 의식과도 같죠. 아침에 옷장을 열고 옷을 고르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오늘 하루를 머릿속으로 그려봅니다. 먼저 오늘 만날 사람들을 떠올리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지를 상상합니다.
동시에 오늘 내가 맡은 역할과 책임을 되새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할지를 마음속으로 정리하는 시간이죠. 옷은 제게 단순한 스타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입는 옷은 그날의 일정과 역할에 따라 내가 보여줄 모습을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첫인상으로 많은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제 옷차림은 상대방에게 제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가 그들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표현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비싼 옷을 입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항상 깔끔하고 정돈된 옷차림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옷은 나 자신을 돌보는 태도를 드러내는 동시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언어라고 생각하니까요. 어떤 날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어떤 날은 캐주얼하지만 세련된 옷을 고릅니다. 중요한 것은 옷이 상황과 역할에 맞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옷을 고르는 과정은 단순히 외형을 꾸미는 시간이 아니라 제 내면을 정리하고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 작은 명상의 시간을 통해 저는 제 자신을 잡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마칩니다. 제게 있어 옷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 태도를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입는 옷이 단순히 멋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마음가짐을 표현하는 수단이라면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비싼 옷이나 최신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나이와 역할에 맞는, 그리고 우리의 품격을 표현할 수 있는 옷차림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옷차림이 중년과 노년의 품격을 높여주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사회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이지영 부장은 40대 후반의 회사원으로 평소 밝고 화려한 스타일의 옷차림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원색 계열의 재킷이나 화려한 패턴이 들어간 블라우스에 크고 독특한 액세서리를 매치하는 것이 그녀만의 개성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화려한 옷차림을 좋아해요. 원색 계열의 재킷이나 패턴이 들어간 블라우스를 자주 입고 독특한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는 스타일이 제 개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워크숍 발표를 맡으면서 제 모습을 돋보이고 싶어서 금색 재킷에 큰 귀걸이를 매치했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발표할 때 다들 저를 주목해 주길 바랐어요. 그런데 발표가 끝난 뒤 동료들 사이에서 들려온 말이 제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용은 좋았는데 옷이 너무 화려해서 집중이 안 됐다. 주목받으려는 욕심이 과하게 드러난 것 같아. 처음에는 기분이 상했어요. 제 개성을 표현했을 뿐인데 왜 그렇게 보였을까 싶었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들의 말에 일리가 있었어요. 제 옷차림이 발표 내용보다 더 눈에 띄어서 오히려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흐려졌던 거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 옷차림을 조금씩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화려함보다는 차분한 색상과 단정한 스타일을 선택하자고 결심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워크숍에서 다시 발표할 기회가 주어졌고 이번에는 파스텔 톤 셔츠에 깔끔한 슬랙스를 입고 나섰습니다.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발표 후 동료들이 저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오늘 발표 정말 좋았어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옷차림이 단순히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요. 상황에 따라 신뢰를 쌓는 옷차림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날 확실히 배웠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진 부장은 50대 초반의 베테랑 관리자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체로 어두운 색상의 무난한 옷을 선호했지만 그런 옷들이 오히려 자신을 더 초라하고
나이 들어 보이게 한다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사실 저는 50대에 접어들면서 옷차림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체로 어두운 색상의 무난한 옷들을 선호했지만 그럴수록 저 스스로 더 초라하고 나이 들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게 참 고민이었어요. 그러던 중 동료의 추천으로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색깔 하나로 얼마나 달라질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진단 결과를 받고 나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에게는 밝은 베이지나 파스텔 톤이 잘 어울린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동안 제가 입었던 어두운 색들이 오히려 제 얼굴을 더 칙칙하고 나이 들어 보이게 했던 거더라고요. 진단을 받고 나서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추천받은 색상의 셔츠와 재킷을 몇 벌 새로 샀죠. 며칠 뒤 저는 베이지 셔츠에 파스텔 블루 재킷을 입고 출근했는데요. 그날 동료들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오늘 뭔가 분위기가 달라 보이세요. 훨씬 젊어 보이세요. 이런 색상도 잘 어울리시는지 몰랐어요. 정말 세련되셨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옷차림에서 큰 변화를 경험했는지 실감했어요. 단순히 외모가 달라진 게 아니라 제 자신감도 되찾았죠. 이후로는 중요한 미팅이나 외부 행사에서도 제 퍼스널 컬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덕분에 대인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옷차림이 단순히 외적인 치장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상과 분위기를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라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는 제가 입는 옷이 제 자신을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이 두 사례는 옷차림이 단순히 외적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이미지와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보여줍니다. 상황에 맞는 스타일과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상을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잘 드러나는 예시입니다. 이제 내면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중년이라고 하면 보통 몇 살을 떠올리시나요? 40대, 50대, 아니면 60대일까요? 사실 나이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년의 정체성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아니라 역할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퇴근길에 지하철을 탔는데 한 고등학생이 갑자기 제게 자리를 양보하더군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나? 싶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는 아저씨처럼 보일 수 있는 나이가 됐구나. 솔직히 마음 한쪽이 좀 무거워졌어요. 그동안은 그냥 나로만 살았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형에게 전화를 걸었죠. 이런 기분을 누구한테라도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형이 그러더군요. 양보받은 걸 어색해하지 마. 그건 내가 나이 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 너의 사회적 역할이 달라졌다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형 말처럼 제가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에 얽매이는 대신 이제 내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더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 들어가는 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책임과 기회를 맞이하는 과정이라는 걸 조금씩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맞습니다. 중년이란 단순히 나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중년의 진정한 의미는 사회적 역할입니다.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서, 선배와 후배 사이에서 우리는 이제 다리 역할을 하는 세대가 된 것이죠. 지난주에는 제가 자문을 해주는 40대 후반의 기업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회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세대 차이라고 했습니다. 20대 신입사원들의 생각은 이해하기 어렵고 60대 임원들의 방식은 답답하다고 말이죠. 당신의 위치가 바로 해결책입니다. 젊은 직원들의 창의성과 기성세대의 경험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보세요. 그것이 바로 중년 리더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년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패기와 노년의 지혜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년의 역할은 매우 특별합니다. 우리는 윗세대의 지혜를 이해하고 아랫세대의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세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강점이자 책임입니다. 중년기는 단순히 나이를 먹는 시기가 아니라 사회적 가정적 책임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개인의 행동이 평판과 직결되며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집니다. 따라서 중년기에는 나이에 걸맞은 품격 있는 행동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중년기를 맞은 이들을 나이에 걸맞은 행동, 여부로 평가합니다. 중년은 성숙함과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를 드러내는 시기로 기대되기 때문에 나이에 맞지 않거나 부정적인 행동은 쉽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59세의 김성훈 씨의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는 존경받는 임원의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직장에서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일이 바쁘고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낼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화가 나면 욕설까지 섞어가며 말을 하곤 했죠. 어느 날 아들의 성적 문제로 크게 화를 냈습니다. 이래서 너 같은 애가 잘 될 리가 없다는 말을 내뱉었고 아들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처음에는 잘못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저 아이가 더 잘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당신의 말이 아이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했던 말들이 단순한 순간의 감정 표현이 아니라 아이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날 밤 저는 혼자서 그동안 가족들에게 했던 말과 행동을 곱씹어 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 이상 그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요. 그 이후로 감정을 제어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욕설을 삼가고 차분히 대화하려고 애썼죠.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점차 대화의 방식이 달라지고 가족들의 반응도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도 완벽하진 않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제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더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 대리는 4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승진을 앞두고 팀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실적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그는 동료인 김 과장을 견제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박 대리는 팀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은근히 김 과장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김 과장이 좀 안일하게 일하는 것 같지 않아요? 보고서 마감도 자꾸 늦고 우리 프로젝트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처음에는 팀원들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 과장의 실제 행동이 박 대리의 말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과장은 오히려 자신의 일을 묵묵히 잘 해내고 있었고 박 대리가 말한 내용은 과장된 것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결국 팀원들은 박 대리의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박 대리는 자꾸 김 과장을 험담하지? 자기 입지를 위해 일부러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은 그 팀 내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었고 박 대리는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상사 역시 이런 분위기를 눈치채고 박 대리를 불러 경고했습니다. 박 대리, 팀워크를 해치는 말과 행동은 우리 조직에 큰 문제가 됩니다. 본인이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박 대리는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동료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평판과 입지에도 큰 손해를 끼쳤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동료들에게 사과하고 이후에는 타인을 험담하거나 이간질하려는 행동을 삼가며 팀 내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사례는 이간질이 단기적으로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잃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중년에는 성숙한 태도를 유지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팀워크를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중년의 옷차림과 품격 있는 삶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 상태와 사회적 위치를 보여주는 무언의 언어입니다. 비싼 옷을 입는다고 해서 품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이와 역할에 맞는 단정한 옷차림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중년이 된 우리에게 옷차림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멋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작은 습관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나아가 타인으로부터 자연스러운 존중을 이끌어내는 첫걸음이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품격은 옷차림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완성됩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자신의 행동이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신중함,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년들은 이제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윗세대에 대한 공경이 되고 아랫세대에게는 본보기가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옷차림과 행동 하나하나에는 더 큰 책임감이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시작하는 작은 실천이 우리의 품격을 만들어가고 그 품격이 우리 사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품격 있는 중년이 되기 위한 우리의 실천은 결코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우리는 내면과 외면이 진정한 품격을 갖춘 중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우리 사회를 더욱 성숙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중년의 품격 있는 삶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